네, 이제 2교시입니다. 집단 유지와 역할에 대해서, 집단 유지와 역할에 대해서 또 살펴봅니다. 집단은 이제 강화 또 조절, 지속하기 위한 그 집단 작업의 방법을 이제 변경하고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수행하게 되는데, 이제 집단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역할에 이제 필요한 분이 있죠. 어떤 분입니까? 격려자, 또 화합자, 타협자, 또 문지기, 촉진자, 또 집단 관찰자, 해설자, 기준 설정자, 추종자, 이런 그 역할이 필요한데, 이러한 역할들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격려자. 격려자는 다른 집단원들이 집단에 기여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하고 격려하고 수용해 주죠. 이런 격려자가 필요하죠. 반드시 있어요. 뒤에서 조용하게 나서지 않고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집단 그 어떤 프로그램을 이끌다 보면 평상시에 그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 이불도 개서 정리 잘 해놓고요. 청소도 했는지 안 했는지 다 해놓고, 화장실도 정리정돈하고 청소해놓고, 말없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격려가 되고 지지가 되죠. 그런 분들이. 교회도 보면 꼭 교회 오시면 화장실부터 가서 진짜 깨끗하게 합니다.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청소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거울도 깨끗하게 닦고, 거기에 모도 갔다나요? 비누도 깨끗하게 정돈해 놓고, 또 방향제 같은 것도 이렇게 해 놓고, 그게 뭐 이제 크게 드는 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따뜻함 또는 어떤 그 확고한 태도, 그러한 그 집단원들과의 피드백을 제공하고 또 존중하고 보살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원들의 관심, 또 새로운 아이디어, 제안,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그런 게 넉넉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화합자, 집단원 간에 이제 어떤 감정 대립이 발생할 경우에 그걸 중재하는 분이 있어요. 또 의견이 불일치가 발생할 때는 그 화합을 위해서 이렇게 조력하는 분, 또 갈등이 야기될 때 또 긴장을 해소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화합자, 피스메이커죠. 어느 집단이든 필요하죠. 피스메이커. 그분이 사라지면 이제 그 집단은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집단에서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낱말이 피스메이커입니다. 화합을 항상 이루는데 열심을 내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집단에서. 그 다음에 이제 타협자, 자신의 아이디어나 유치와 이제 그 관련된 그 갈등 상황에서 나타나는데, 이제 자신의 유치에서 어떤 양보나 잘못을 시인하는 그 집단의 어떤 조화 유지를 위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그리고 의견 대립이나 또 이제 발생한 집단 간의 그 어떤 갈등이나 또 어떤 동등한 정도의 어떤 양보, 이런 것들을 유도하면서 타협하는 그런 일들을 주선하죠. 그 타협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지기나 이제 촉진자, 다른 집단원들의 참여를 격려하고 또 촉진하고 또 대화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규칙을 제안하고 또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이제 이런 촉진자, 문지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준을 설정하는 일이 필요한데요. 집단이 이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기준을 설정할 것을 제안하고, 그 다음에 집단 과정에서 어떤 그 수준을 평가에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 역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설정이 안 돼 있는데 이런 걸 이제 설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 상담에서 이제 발견되는 것은 미리 규칙을 완벽하게 이렇게 집단 상담자가 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참여한 사람들이 스스로 어떤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에 따라서 활동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꼭 그 중요한 것만 기준을 정해서 가고, 나머지 하부적인 기준, 이런 규칙들은 스스로 결정해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찰자나 해설자. 그러니까 집단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면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또 리더와 집단원들이 집단 과정에 대해서 평가할 때 이제 해석과 함께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분들은 이제 명석하죠. 샤프하고 그 관찰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종자. 이제 집단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고 다른 집단원들의 아이디어나 제안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집단 논의나 의사결정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 마치 청중이나 구경꾼처럼 졸졸 따라다니는 방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개입하지 않아요. 자기 의견이나 생각도 말 안 하죠. 그냥 이렇게 대중이 가면 가는 대로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게 좋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간혹 있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질문할 때도 있어요. 넌 벨도 없냐? 벨도 없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배알이 없냐 그러죠. 넌 속도 없냐 그 소리죠. 넌 간도 없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추종자도 어떨 땐 필요해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해요. 야 저기 가자 그러면 이거 좀 들고 따라와 그러면 절절 따라가고, 뭐 또 시킬 일 없어 그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재밌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만났을지 모르고 학교 다닐 때 만났겠죠. 절대 나서지 않아요. 그리고 멘토가 딱 정해지면 조수처럼 쫓아다녀요. 거기서 얻는 게 많죠. 또 자기의 그 약점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좀 득이 된다 싶으면 졸졸 쫓아다녀요. 친구 간에도 꼭 둘이 다니는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죠. 한 명이 꼭 의존하죠. 형처럼 의존하고, 오지 말라 그래도 오고, 뭐하러 왔니? 또 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귀찮아서 그런 친구를 떨쳐버린 경우가 있었는데 힘들어요. 나 혼자도 힘드는데 혼자 있고 싶은데 꼭 와 있고, 아주 골치 아프죠. 근데 골치 아프단 말은 취소요. 또 그런 분이 들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인 역할들. 이제 집단은 개별적인 역할들인데, 아까는 이제 집단 전체에서 어떤 특별한 집단을 유지시키고 또 집단 안에 그런 역할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이제 그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이런 이제 그 특성을 가지고 집단에 이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이제 조금 고려해야 될 그런 그 역할들에 대해서 정리해 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개별 역할을 범주화하고 또 그 집단 과업이나 기능과 관계없이 단순히 집단원 개개인의 역할을 분류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개개인의 역할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그 역할들입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여기 제시되어 있죠. 공격자, 또 차단자, 자기 고백자, 바람둥이 있어요. 압제자, 도움 모색자, 특정 관심 탄원자. 이건 이제 골치 아파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 역할을 남자들이 하죠.
그래서 혼성 집단일 경우 이제 좀 주의가 요구되는 그런 것들이죠. 혼성 집단일 때. 예, 공격자. 공격자는 이제 다른 집단원 또는 리더를 비난해요. 지위를 깎아내리죠. 여지없이. 그 집단원의 어떤 가치관이나 행동, 느낌에 대해서 막 반박하고 비난하죠. 왜 이런 분이 있는 줄 몰라. 꼭 그래요. 공격자가 있어요. 이건 이제 여러분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가지치기 할 거예요. 어린이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들끼리 꼭 그 리더를 깎아요. 그러다 이제 들통나죠. 왜 그런지 몰라.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야 될 상황이 아마 있을 거예요. 원장님들은. 왜냐하면 전체를 위해서 한 명을 너무 이렇게 기다리고 바뀌길 바라는데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연장 계약이 되지 않고 그냥 떠나야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린이집에 적용하면 원장님들이 겪는 일이죠. 이런 유사한 건 집단 또는 작업 중인 문제에 대해서 공격적, 비판적인 말을 던지고 상처가 될 만한 농담으로 다른 집단을 난처하게 만드는 것. 또 집단들이 집단에 기여하는 것을 질시하는 태도. 있잖아요. 이런 공격성을 드러내는 분들. 이것이 이제 큰 어떤 문제가 되죠. 공격자. 그 다음에 이제 차단자. 매사에 부정적 또는 저항적인 태도를 보이고 중요한 내용인데도 다른 집단의 말을 끊고 대화에 끼어들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집단원 또는 리더를 반박하는 거. 괜히 쓸데없이 반박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집단의 목적과 관련 없이 이러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집단원들 또는 리더의 의견이나 제의의 반대를 일삼고 때로는 집단에서 이미 통과된 안건에 대해서 재론을 요구해요. 그거 정당하지 않아요. 다시 재론합시다. 이렇게 지나간 일을. 그러니까 집단이 모이게 된 목적은 그 사람 개인을 위해서 모인 게 아니잖아요. 모든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고 지속적인 단체가 아니잖아요. 이제 일정 기간을 소화하면 해체될 집단인데 자신의 어떤 의견을 관철시킨다는 건 정당하지 않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어느 집단이든 힘이 들죠. 이건 설득의 문제일까요? 가지치기 문제일까요? 아주 힘들죠.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고백자. 리더와 집단원들을 마치 자신을 위해서 마련된 청중인 것처럼 이기적이면서도 집단 발전과 무관한 느낌, 통찰, 생각 이런 것들을 거론하는 사람들. 이런 분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극복해야 될 문제죠. 이걸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다르죠. 상황에 따라서. 이것도 이제 경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얘기했던 바람둥이. 대체로 남자예요. 그러나 100% 남자란 말 안 했어요. 여자도 있어요. 여자도 괜히 호감이 가누면 이렇게 직접 다가오고 뭐 챙겨다 주고 말 붙이고 졸졸 쫓아다녀요. 그런 경우 있어요. 내가 또 여자만 얘기했다가 남자는 안 그렇죠. 더 그렇죠. 남자가 한 8이면 여자 한 2?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단 활동을 이제 참여하게 되면 매소에 냉소적이고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보여요.
그 방관자로 집단에 철수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의도적으로 무관심한 자세를 보여서 이렇게 응집력을 흩어뜨리죠. 어떻게 보면 회방자예요, 회방자. 회방자. 때로는 이제 집단 과정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치고 빠지는 식의 게임, 공격성 성향도 나타나요. 요거는 이제 집단 안에서의 그 무리를 일으키는, 예를 들면 1팀, 2팀, 3팀이면 팀 왔다 갔다, 이쪽 팀 왔다 저쪽 팀 왔다 갔다. 요건 이제 집단 안에서의 바람둥이. 그 내가 착각을 했어요. 그 바람둥이도 있어요. 내가 말한 바람둥이는 이성적 바람둥이, 그런 것도 있고, 요거는 이제 집단 구성원 안에서의 바람둥이처럼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집적되는 것처럼 그 집단의 어떤 목표를 이제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둥이라고 이제 표현을 붙인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압제자. 압제자는 자신의 나이 또는 권위, 우월감,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집단을 통제하고 조정하려고 하는 이런 분이 있어요. 근엄하게, 엄숙하게.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집단 구성원은 서로 나이라든지 신분이라든지 이름을 모르고 아명을 하게 되면 이런 분이 등장할 수 있어요.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은 이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모르는 집단에서 이런 압제자처럼 이렇게 장악하려는 그런 분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한 지위에 걸맞게 집단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거죠. 그 권위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집단이 나아갈 방향을 딱 제시하고 또 불필요하게 다른 집단원들의 이야기를 딱 가로막아. 그리고 모든 걸 자기가 딱 쥐고 전체를 이끌어가려고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이런 경우도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도움 모색자, 그 특정 관심 탄원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압제자는 앞에서 말씀드렸고, 이제 도움 모색자는 불안정한 심리 상태나 개인적으로 혼란한 감정을 필요 이상으로 과장해서 호소하는 경우, 그 자신을 격화시키고 동정심을 기대하고 동정적인 반응을 이렇게 얻어내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이제 그 도움 모색자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특정 관심 탄원자, 특수한 어떤 주제, 벤처기업, 건강, 질병, 로또, 정치, IT 산업, 전업주부, 컴퓨터, 이런 주제들을 딱 언급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에 가장 잘 부합하는 그 상투적인 내용 속에 자신의 약점이나 편견을 이렇게 감추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특정한 그 관심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편견이나 감추는 그런 그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아마 거의 발견하지 않을 텐데, 그래도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제. 주제를 주고 토론해서 어떤 것이 옳은지 결정해 보십시오 라고 말할 때 그 팀은 결정 못하죠. 누구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발표자를 정하라고 그랬는데 발표자도 와서 읽어요. 자료를. 어떤 팀은 발표자가 아무것도 안 갖고 와요. 종이. 와서 우리 팀은 이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내렸는지, 결론 내릴 때 그 기여했던 분이 누구고, 또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팀별로 토의한 결과를 발표하게 시키는데
그럴 때 이제 제대로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상투적으로 했던 거 있어요. 어릴 때부터 안 하신 분도 있는데, 예를 들면 저런 거 많이 했잖아요. 무인도에 5명이 배가 파손해서 남겨졌는데 배는 3명밖에 못 탄다. 2명은 남아 있어야 되는데 누가 타고 나가야 될까? 그럼 거기에 분명히 할머니, 할아버지, 그죠? 초등학생 하나, 청년 남녀 둘, 딱 그 뭐 거의 샘플이에요. 여러분 토론을 해보세요. 팀별로 다 다르죠. 근데 그런 숙제를 줘요. 과제를 주면 우리 팀은 이렇게 결정해서 3명이 탈출하는 걸로 결정했다. 어떤 팀은 계속 논쟁하다가 결론도 못 내렸어요.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팀이 이제 중요하죠. 의사소통이 잘 되는 팀이 있고 양보가 안 되면 진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합의를 도출한다는 게 얼마만큼 힘드는 것인지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큰 전제 2절짜리인가요? 거기에다 과제에 관련된 사항들을 그림으로 표현하십시오. 그래서 그림을 그려 나와요. 그 2명은 그림을 붙들고 서 있고 1명은 그 그림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과제를 우리 조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고 어떤 걸 도출해 냈다는 것을 그림과 함께 보고하고 발표하게 하죠. 근데 10명이면 2명이 다 하고 나머지는 놀아. 5명은 딴 데 가서 차 마시고 있고 그 5명인 2명, 3명만 하는 거죠. 5명이면 한두 명이 해요. 나머지는 2명은 딴 데 가서 차 마시고 쉬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보는 거예요. 그건 누가 보는 거예요? 그 집단 상담자는 관찰을 통해서 이미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찌됐든 총대 맺는 사람이 있어요. 집단은 그래요. 그래서 1명이 혼자 다 하고 5명 했다고 그러고. 여러분 과제물도 그러죠. 조별로 시키면 5명 시키면 한두 명이 하고 나머지는 놀아요. 이름만 끼워 넣어서 가는 거예요. 또 아닌 팀도 있어요. 다방에 이렇게 모여서 계속 그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된 걸 마무리 기록자 2명이 서로 정리하는 경우. 그건 좀 괜찮아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그런 팀도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집단의 그 어떤 프로그램이나 집단 모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관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집단 장악, 그 원장악 있죠. 원장 장악이나 동료 장악, 개별 장악 이런 것들 통해서 과제를 내주고 이제 그 회의를 좀 길게 하는 거예요. 회식도 좀 해주고 맨날 회의하면 안 되지만 가끔 그러면서 이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특징을 조직 문화 형성과 함께 접목시켜서 한번 시연해 보시는 거예요. 뭐 처음부터 누가 뭐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담이라는 그런 어떤 심리학적인 이론들을 접목시켜서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제를 내드릴까?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해보고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회의 시간에도 그 사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프라이버시에 침해되지 않는 부분까지 그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분위기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원들의 다양한 역할들을 이제 종합해 보면 그 집단 기능 수준에 따른 그 차이가 그 발생이 되는데 그 차이가 어떠할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기능, 저기능 집단. 그 집단마다 이제 그 집단의 성향에 따라서 그 결과도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2교시 하고요. 3교시 때 이제 집단원의 이제 문제 행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행동까지 하게 되면 여러분 이제 집단 상담자로서 한 번은 실습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3교시에 뵙겠습니다.